여러분, 이 물건 한번 봐보십시오. 아늑하면서도 깨끗하고 정말 돈 되는 물건입니다. 내 돈 하나 들이지 않고 매달 수백만 원 들어오는 기가 막힌 경매 물건입니다. 그 구조만 제대로 알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물건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기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럼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이 경매 물건의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한번 확인하고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54-9에 위치한 근린주택입니다. 물건 번호는 2024타경1만 2186, 매각기일은 2025년 12월 2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경매 17개에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12억 4,539만 3,520원이지만 유찰이 연이어져 지금 3차가 진행 중입니다. 최저 입찰가는 정확히 6억 1,024만 3천원이고 입찰 보증금은 6,102만 4,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입찰 봉투에 6,101만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정가 대비 49%입니다. 대지 면적은 377.82, 정확히 114.48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566.28이, 정확히 171.3평입니다. 용도는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4층까지는 다가구 주택 구조입니다. 왜 이 물건이 좋은지 물건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와 주변 환경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왜 이 건물이 내 돈 없이도 월세가 굴러가는 구조인지 그 이유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건물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의 주거생활 상권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앞 도로는 차량 흐름이 적당히 있으면서도 주거지로 이어지는 생활축이 만들어져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용하면서도 편리한 위치라 선호도가 높습니다. 건물의 1층에는 상가가 2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간판이 확실하게 걸려있는 해인토목 측량 설계 사무실이며 또 다른 한 곳은 간판이 없지만 문이 열려 있고 실제로 내부에 짐이 놓여 있어 임차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공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문이 열려 있고 생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도 사용 중인 임차 공간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형님께서 제공해 주신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1층 상가 2곳 모두 보증금과 월세가 이미 설정되어 있어 1층 전체가 임대 중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총 각층 4개 호실, 즉 101호부터 404호까지 모두 나란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14개 호실을 임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조사된 내용으로는 13개 호실이 조사되어 있고 11개 호실만이 보증금액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이 건물이 단순한 다가구가 아니라 임대 효율을 극대화한 구조로 설계된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404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각 층이 동일한 4개 호실로 구성되었음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총 14개의 호실이 모두 세대별로 임대가 이루어져 있으며 단 한 곳의 공실도 없이 만실 상태입니다. 보증금 총액만 해도 7억 8,300만 원, 월세 수입은 매달 105만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실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이미 이 건물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다는 뜻이며 향후 운영에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주변 환경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공장지대처럼 복잡한 곳도 아니며 주변에 원룸과 다세대가 적당히 섞여 있어 세입자 수요가 꾸준한 지역입니다. 근처에는 생활 편의시설, 시내버스 노선, 학교까지 있어 직장인, 젊은 세입자, 신혼부부 등 수요층이 다양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건물은 1층 상가 2곳 24층 12세대, 총 14세대를 입주할 수 있는 건물로 현재 법원에서 파악한 바로는 13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입지와 구조 모두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경매 물건의 권리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임대인의 현황과 대항력과 인수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 10월 31일 설정된 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금액은 7억 2천만 원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금융캐피탈과 JB우리캐피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압류가 있지만 이 모두가 소멸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차권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모두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근저당권보다 앞선 권리는 없는 상황으로 이 물건은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권리를 인수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임차인 11명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전입을 한 임차인은 2018년 8월 21일 보증금 6천만 원인 박오우입니다. 이 박오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2년 가까이 늦은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후 전입한 나머지 12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13명 임차인 모두 대항력이 없습니다. 결국 임대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13명의 임차인 중에 11명이 배당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11명이 현재 이 물건에 거주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이 물건은 세입자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나 대항력은 아무것도 없다. 아주 깨끗한 물건이다. 안심하고 입찰하셔도 좋다는 말입니다. 사실 경매 물건 중에 이렇게 깨끗한 물건은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매는 겉으로 보기에는 낙찰가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얼마나 나오고 내 돈이 얼마가 투입되고 취득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안전한 투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금융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2단계만 이해하셔도 지금 이 물건이 얼마나 쉽게 잡을 수 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먼저 이 물건의 3차 최저입찰가는 6억 1,024만 3천 원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6억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화성은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락대출이 낙찰가의 70%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1주택자가 이 물건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1.1%가 적용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입니다. 낙찰가 6억 1천만 원에 70%를 적용하면 은행이 대신 내주는 금액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 물건을 잡는 순간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은행이 먼저 채워 넣어주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직접 넣어야 하는 자기 자본입니다. 낙찰가에서 대출을 빼면 여러분이 실제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은 약 1억 8,300만 원입니다. 이제 여기에 취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낙찰가 6억 1천만 원 1.1%는 약 67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취득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 즉 법무사 비용 100만 원을 합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부대 비용, 인지세 서류 발급비 등록 면허세 차액 등 평균적으로 약 3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물건을 잡기 위해 내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금액을 모두 더해보면 자기 자본 1억 8,307만 원, 취득세 671만 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부대 비용 30만 원, 총합은 1억 9,108만 원, 즉 약 1억 9천만 원이 여러분이 이 물건을 잡기 위해 실제로 투입하는 총자금입니다. 반면 은행이 대신 넣어주는 금액이 4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6억이 넘는 건물을 내 돈 2억도 안 넣고 잡을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은행 대출 4억 2천만 원에 대한 연 4% 대출이자입니다. 이 금액을 계산하면 1년에 1,680만 원, 한 달 기준 약 1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두 개 합치면 월 203만 7천 원입니다. 이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부터 한 달에 203만 7천 원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물건의 핵심이 되는 수익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임차인 보증금으로 대출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 뒤에 내 돈이 얼마나 남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이 건물의 현재 임차인 보증금 총액을 보겠습니다. 세입자 11명이 실제로 내고 있는 보증금의 총합은 7억 8,300만 원, 정확히 7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은행 대출입니다. 여러분이 이 물건을 6억 1천만 원에 낙찰받으면 은행은 LTV 70% 기준으로
4억 2천만 원, 정확하게 4억 2천만 원을 대신 내줍니다. 이자가 나가는 은행 대출을 가장 먼저 막아버립니다. 대출 4억 2천만 원을 막고 나면 대출을 완전히 갚고도 3억 6천3백만 원이 남습니다. 정확하게는 3억 6천3백만 원, 즉 3억 6천3백만 원이 여러분 손에 남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은행 이자 0원, 대출 스트레스 0%. 이제는 투자자의 자기 자본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투자금이 정확하게는 1억 9천7백만 원, 이 돈을 회수하고 나면 보증금으로 1억 6천6백만 원, 즉 1억 6천6백만 원이 여러분 손에 그대로 남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하나 통째로 소유하면서도 실제로 여러분이 넣었던 투자금은 전액 회수되었고 그 위에 1억 6천6백만 원이 더 남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건물 한 채를 가진 상태에서 1억 6천만 원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금액을 어떻게 굴릴지에 따라 여러분의 월 현금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남은 1억 6천6백만 원을 신협의 4%로 예치했을 때 1년에 664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월 이자로 계산하면 55만 3,333원, 약 매월 55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매월 들어오는 월세 105만 원을 합하면 160만 원의 월 수익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것은 법원에서 조사한 바탕으로 한 것으로 빠진 세입자와 공실이 더 있습니다. 바로 세계호실이 계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입자의 보증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계산으로 해보겠습니다. 1억 3천에서 6억까지 다양한 금액의 보증금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잡아 1억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세계소의 1을 적용하면 3억 원이 됩니다. 그럼 이 3억 원도 이전과 마찬가지고 이자 많이 주는 금융회사에 넣어놓고 이자 4%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월로 계산을 하면 100만 원입니다. 앞에 계산한 매월 수익 160만 원과 100만 원을 더하면 260만 원입니다. 여러분, 보증금으로 모든 투자 금액을 정리하고 난 후에 금융기관에 4억 6천6백만 원을 예치시켜두고 매월 26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무피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피 투자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경매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물건을 개인 명의로 취득했을 때 그리고 법인 명의로 취득했을 때 3년 보유 후 매각과 즉시 매각이 각각 실제로 얼마나 남는지 아주 정확한 숫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건을 개인 명의로 3차 최저입찰가 6억 1천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이 건물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전체 비용, 즉 취득 총액은 낙찰가와 취득세, 법무사 비용,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낙찰가는 6억 1,243만 원, 여기에 취득세 1.1%를 적용하면 약 671만 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각종 부대 비용 30만 원까지 더하면 이 건물을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금액은 정확하게 6억 1,825만 5,673원입니다. 이 금액이 바로 개인이 건물을 손에 넣는 데 필요한 총 취득원가입니다. 그럼 3년 뒤 우리가 이 건물을 감정가 그대로인 12억 4,500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각가에서 취득 총액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손에 실제로 들어온 돈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억 4,500만 원에서 취득 총액 6억 1,825만 원을 빼면 정확하게 6억 2,674만 4,327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으로 보유하셨다면 3년 동안의 보유 끝에 6억이 넘는 차익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금이 빠집니다. 3년 보유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6%입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에서 장특공 6%를 빼면
과세 표준은 5억 8,913만 9,668원입니다. 이 금액이 바로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구간의 세율은 42%이며 여기에 누진공제 3,540만 원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개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정확하게 2억 3,324만 1,206원입니다. 그럼 이제 최종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손에 넣는 최종 순수익은 6억 2,674만 원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세 2억 3,324만 원을 뺀 금액, 즉 3억 9,350만 3,121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 명의로 취득해서 3년 보유 후 감정가로 매각했을 때 여러분 손에는 약 3억 9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제 법인입니다. 여러분, 법인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개인과 완전히 다릅니다. 법인은 무조건 12%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처음 취득할 때 비용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낙찰가 6억 1,243만 원에 취득세 12%를 적용하면 취득세만 무려 7,322만 9,160원입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부대 비용 30만 원을 더하면 법인 취득 총액은 6억 8,477만 2,160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취득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법인이 이 건물을 감정가 12억 4,500만 원에 즉시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시 매각은 장특공이 없습니다. 대신 법인세만 적용됩니다. 매각가 12억 4,500만 원에서 취득 총액 6억 8,477만 원을 빼면 양도차익은 5억 6,022만 7,840원입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과세 표준입니다. 법인세율은 2억 이하 구간 10%, 2억 초과분 20%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총 9,204만 5,568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총 세금은 1억 125만 124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차익에서 이 세금을 빼면 법인명의 즉시 매각 시 여러분 손에 남는 최종 순수익은 정확하게 4억 5,897만 7,716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과 법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개인은 3년을 보유해야 하고 세금이 더욱 무겁게 적용되지만 법인은 취득세가 비싸더라도 즉시 매각 시 빠르게 회수되는 구조에서 더 높은 순수익을 가져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 3년 보유 후 매각 시 순수익 3억 9,350만 원, 법인 즉시 매각 시 순수익 4억 5,897만 원, 즉 법인이 약 6,500만 원 정도 더 유리합니다. 앞으로 이 차이를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신다면 어떤 물건이든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부동산 경매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한 분석을 하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장 현실적인 계산, 가장 정확한 분석만 꾸준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처럼 개인과 법인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또는 특정 물건이 실제로 수익이 나는 구조인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영하는 채널 실전경매연구소는 단순히 물건을 소개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 즉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더 정확한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